앱을 탄생시키게 된 거예요. 오늘 1편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메모리 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말이죠. 사실 메모리 벽은 생성형 AI의 등장 이전에도 우려가 되던 문제였습니다. 숫자들을 통해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두뇌인 프로세서가 있고 정보를 담아두는 메모리가 있죠. 프로세서가 자 이제 계산해볼까? 라고 하면 메모리가 데이터를 가져다주는 구조입니다. 이걸 우리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산장치와 저장장치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연산장치와 저장장치가 분리되어 조립되다 보니 서로 따로따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약 20년 동안 CPU나 GPU 같은 연산장치의 성능은 2년마다 평균 3.0배씩 수직 상승했습니다. 반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D램의 대역폭은 같은 기간 동안 고작 1.6배 성장에 그쳤습니다. 메모리 용량은 D램을 늘리면 되지만 D램의 대역폭의 확장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3.0 대 1.6, 이 숫자의 격차가 매년, 매 세대마다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의 성능 격차는 지수함수적으로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프로세서는 이제 빛의 속도로 1초에 수조 번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슈퍼 천재가 됐는데 데이터를 가져오는 통로는 여전히 수십 년 전에 좁은 골목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병목 현상인 거죠. 실제로도 이런 현상을 폰 노이만 병목 현상이라고